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콘텐츠 에이터입니다. K리치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목 에이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주 시장 한번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주 4월 첫째 주인데 지난주에도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기존에 이제 1월 중순에서 말부터 나왔던 이렇게 마이너스 주간 단위 수익률 흐름이 지난주에도 이어졌고 이게 주간 단위 기준으로 따지면 11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네. 지난주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너스 0.48 정도로 나왔어요. 근데 그 전주 대비해서 달라진 점은 이제 하나리츠가 새로 합류를 한 점인데 하나리츠가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처음에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상장하고 나서 되게 10% 가까이 아마 공모가 대비 하락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난주에 거의 한 7, 8% 정도 오르면서 이제 하나리츠가 나름 선전을 했지만 근데 이게 하나리츠를 빼고 이제 나머지 18개 상장리츠 평균을 내보면은 거의 마이너스 1% 정도인데 하나리츠가 좀 선방을 하면서 많이 이게 낙폭을 줄인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코스피랑 좀 비교를 해봐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네. 뭐 어닝 쇼크를 내긴 했지만 어쨌든 감산하겠다라고 앞으로 얘기했던 게 뭐 바닥론 얘기도 나오면서 약간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상승세를 기록했어요. 뭐 0.5%로 크진 않았는데 이 실적 발표 있었던 7일에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거의 4%랑 6%씩 올랐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상승하는데 크게 견인을 했던 역할을 한 곳이 이제 두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리츠 시장은 지금 뭐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네. 좀 이런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도 있고요. 여러 네. 가지로 좀 좋지 않은 이벤트들이 거시적인 이슈가 좀 크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은 어떤 행보가 예상됩니다. 네. 뭐 개별적으로 좀 얘기를 보면 지난주에 뭐 코람코 에너지 리츠 얘기가 하나 있었네요. 네. 예. 어떤 내용인가요? 크게 보면은 기존에 이제 그 비주력 주유소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을 매각을 한다거나 네. 용도 전환을 통해 가지고 뭐 가치를 올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왔었잖아요. 2021년부터 줄곧 해왔는데 이것도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조금 달라진 점은 이제 그 LS 그룹의 계열사죠. 지주사랑 이제 이원이라는 에너지 충전소 회사랑 그 같이 만든 회사를 이제 그 전기차 충전소 임차인으로 유치를 하면서 네. 같이 이제 뭐 개발하는 형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요는 지방에 있는 비주력 주유소를 개발한다는 건이고 이거를 전기차 충전소로 전환해가지고 좀 수익성도 높이고 어느 정도 활용성을 높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이제 보면 뭐 코람코 에너지 리츠는 지난주에 저도 이제 이쪽에 좀 뭐 담당자를 만나긴 했어요. 만나서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이제 이름을 바꾼다고 얘기를 했는데 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이제 네. 주유소 자산들이 기초 자산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좀 많이 변화를 주고 있어요. 뭐 기존 어떤 그 안에 어떤 뭐 F&B 같은 어떤 체인 프랜차이즈 네. 뭐 그런 이제 베스킨 라빈스라는 이런 것도 늘리고 있고 그리고 네. 전자 매장도 넣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그 고민도 좀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주유소 부지를 활용해서 뭐 코리빈 같은 임대주택을 개발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시던데 네. 다만 이제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걱정하더라고요. 너무나 이렇게 이제 크게 바뀌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오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네. 개인적으로 이제 의견을 드린 거는 뭐 크게 이제 그게 뭐 투자자들한테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으면.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글로벌 리츠 시장에서 보면 네. 리츠 변화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네. 이제 리츠라는 게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자산이 많이 없을 때는 좀 복합 리츠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하다가 점점 이렇게 전문화가 되면서 섹터 전문성이 커지는 형태로 발전해 왔는데 또 이제 코로나19 전후로 이제 그런 어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리츠에서 나타나고 있는 큰 변화들은 이제 모든 섹터를 다 합치는 그런 형태로 변화 나타나고 있고 이제 복합 리츠화가 다시 되고 규모를 키워가지고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싱가포르에도 이제 CICT라고 이제 캐피탈랜드 계열의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일본에도 이번에 뭐 KKR이 인수했던 이 미쓰비시와 이제 UBS 이제 이 두 개의 합작 회사가 만든 리츠 AMC가 만든 리츠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메트로폴리탄 리츠인데 이 리츠도 보면 오피스 리테일 합쳐버렸거든요. 예,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세상이 너무 빨리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일 섹터로서 경쟁력을 가져가는 게 좀 이제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세상의 변화 속도 빨라진 만큼 또 빨리빨리 우리 포트폴리오 조정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가져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코랑코 에너지 리츠도 뭐 사실은 뭐 이 여기 주유소 자체가 기존의 어떤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자산이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입지를 활용해서 개발을 하고 또 이름을 바꾸는 게 뭐 개인적으로는 크게 이제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뭐 사실은 이게 일종의 롤 모델 중에 하나였던 호주에도 비바 에너지 리츠라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름을 이미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보다는 뭐 아마 이제 이름은 바꿀 것 같은데, 얼마나 이제 투자자들이 뭔가 이제 잘 와닿고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설명 어떻게 하느냐가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꼬랑코 에너지 리츠도 이제 어떻게 가는지도 주목할 부분이긴 한데, 이게 비슷한 자산을 담고 있는 이제 SK 리츠 같은 경우도 네. 아마 조만간에 그 주유소 개발과 관련한 발표를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뭐 꼬랑코 에너지 같은 경우는 몇 년이 됐고 이미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곳이라면, SK 리츠는 이제 막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이쪽도 전기차 충전소라던가 뭐 도심물류라던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좀 비교해서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네. 이게 지금 뭐 워낙 금융시장이 충격이 크다 보니까 저희도 최근에 리츠는 뭐 거의 금리라든지 어떤 뭐 리파이낸싱 이런 이슈를 많이 다룰 수 있는데, 뭐 네. 그것도 한 측면이긴 하죠. 리츠를 잘 운영 측면이긴 한데, 결국은 리츠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매력적인 포트폴리오 갖추는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상 뭐 작년 그리고 재작년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시피 했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이러한 어떤 고금리 시대에도 좀 적응을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런 전략들도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4월 10일이에요. 네. 이게 이제 삼성 FM 리츠 상장인데, 개인적으로 저도 못 잊을 것 같네요, 오늘을. 저희 아들 생일이라서. 그래서 또 예, 삼성 FM 리츠 상장을 해서 예, 저희 아들 잘 크고 있는데 삼성 FM 리츠 잘 크기를. 삼성 FM 리츠에 대한 이제 애정도도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뭐 그런 것보다는 좀 이제 아무래도 기억에 남는 날이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잊지 못할 것 같은데. 네. 공교롭게도 그렇게 겹쳤는데, 오늘 저희도 한번 9시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사실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떤 큰 어떤 기대를 가지고 보기보다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상장해서 출발을 하느냐, 그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K리츠 위크엔 글로벌 리츠도 얘기를 했는데, 뭐 글로벌 리츠 얘기보다는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지난주에 사실은 이제 상장 리츠 IR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 20개 정도 되는 종목 중에 한 3-4개 빼곤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상장 리츠 IR을 여러 군데서 하거든요. 이제 보면 리츠 FA에서도 하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삼성증권에서 했는데, 기본적으로 삼성증권에서 하는 거는 공개된 이벤트는 아닌데, 이제 한국 리츠 FA에서 하면 당연히 공개를 하고 할 거고요. 이게 좀 아쉬운 거는 뭐 같이 하든지 아니면 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뭐 이 영상을 보시는 투자자들도 삼성 FM 리츠, 그러니까 삼성증권의 어떤 그 상장 리츠 IR을 거의 못 본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볼 수 없었던 분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접근이 안 되니까. 네. 저희가 뭐 그 이후에 이제 IR 자료들은 이제 공개를 하고 하니까, 공개 안 하는 게 더 이상하니까 봤는데, 솔직히 특별한 내용들은 없는데, 뭐 지금 시장 상황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행사에 Q&A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이렇게 비공개로 IR을 하는 게 계속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의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이렇게 AMC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IR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 뭐 일례로 저 같은 경우는 뭐 리츠협회에 대한 뭐 다른 뭐 비즈니스 이런 거에 뭐 장단을 떠나서, 저는 리츠협회 IR 자리만큼은 오픈되게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모두가 볼 수 있게끔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뭐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최근에 특히나 리츠 시장이 안 좋은, K리츠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궁금증도 많고 할 텐데, 이걸 좀 더 오픈된 방식으로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긴 했어요, 저도.
그렇죠. 요즘에 보면 뭐 간혹 그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뭐 어떤 리츠가 유상증자 할 때 네. 뭐 이제 기간 먼저 왜 안 알려주냐 그러는데 솔직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아직 정립되지 않은 시장이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수년째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방식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또 아까 녹화하기 전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제가 확인했었던 시점에서 리치협회도 이제 IR을 준비하려다가 이제 뭐 그 삼성증권 콥데이랑 일정이 별로 차이가 안 나면서 네네. 참여도 좀 부진하고 해서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열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게 그쵸. 됐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뭐 삼성증권 콥데이로 인해서 리치협회가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는 할 수 없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상반기 이제 아마 마지막 상장 리츠가 될 것 같죠. 삼성 FM 리츠가 네, 오늘 또 상장을 하니까 뭐 사실은 이제 또 하나 리츠 상장할 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도 같긴 해요. 전반적인 거시 환경은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